착각입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머지않아 전립선암으로 번져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워내지 않는 생활은 전립선 내부에 노폐물과 세균을 쌓이게 만들어 염증과 석회화를 가속화시키고 전립선 기능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배뇨 장애와 발기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신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3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이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들의 비뇨기,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52세 비뇨기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전립선암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이 치명적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굳어 소변줄이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큰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몇 번 더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구원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점잖고 반듯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품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었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되찾은 편안함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김민준 환자분은 14세로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꼿꼿했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린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통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얼마 전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출 자체를 꺼리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작 김민준 환자분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소변이 마려울까 불안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두렵고 손주 녀석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팬티가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의 눈에는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김민준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기저귀에 의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까지 드셨던 약 잠시만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의 전립선에 꽉 막혀 있는 오래된 젖수지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환자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기적의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 영상은 보나마나입니다. 뒤민준 환자분은 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 이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가 비싼 수술이나 권하겠지 하는 깊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긴 수년간 약물 치료에 실패하며 절망만 맛본 그에게 저수지 물을 빼내라는 제 말은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저수지가 저수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말하는 젖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은 바로 오래된 정객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약은 잠시 수위를 낮출 뿐이지만 이 저수지의 물을 주기적으로 빼내어 깨끗한 물로 채워주는 것은 저수지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환자분의 몸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주기적인 배출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오면 약물로 요도를 넓혀주거나 심하면 수술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재발하고 수술을 해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침습적인 방법 말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전립선암 예방을 주제로 한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남성 질환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역학조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강연하던 그는
수만 명의 남성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이틀에 한 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은 정객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객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낡은 제품을 제때 출고하지 않으면 공장 내부에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녹슬어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활동인 셈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배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배출의 비밀을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주기적인 배출이 그 어떤 약보다 근본적으로 남성의 전립선을 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니 정액을 배출하지 않고 아껴두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아주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곡물이 흘러들어오고 아래로는 수문을 열어 낡은 물을 내보내면 이 저수지는 영원히 맑은 물을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수문을 꽉 닫아버리고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수지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녹조가 끼고 악취가 나며 온갖 벌레와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이 바로 이 저수지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객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줄어들거나 혼자 산다는 이유로 이 전객을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 동안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버린 정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변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붓고 딱딱해집니다. 호두알만 하던 전립선이 밤톨만하게, 심하면 달걀만하게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바로 그 중앙을 지나가는 소변길, 즉 요도를 사방에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니 밤에도 자꾸 깨게 되고 심하면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여 콩팥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여 발기부전과 성욕 감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당신이 겪고 있는 소변 문제와 성기능 문제는 모두 고여서 썩어버린 저수지 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요도를 넓히거나 수술로 부어오른 전립선의 일부를 깎아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두개 일부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냄새가 좀 덜 나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 저수지는 계속해서 싹싹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썩은 물을 시원하게 빼내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릴 건강 배출 훈련법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의료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테니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환경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고 편안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을 이용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 앉기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반쯤 기대 앉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가 더욱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기 전체와 회음부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두 부분만 자극하는데 이것은 효과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오래된 분비물까지 남김없이 배출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음부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속도전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최고의 기술은 멈춤 다시 시작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정조절 능력을 키우고 발기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모든 자극을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그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에 사정하면 훨씬 더 깊고 완전한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여섯째, 필수 준비물은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의 마찰은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비누나 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를 자극하고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향이 없고 몸에 흡수되어도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황금 주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너무 잦은 것도 너무 뜸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가장 건강한 주기는 바로 일주일에 두세 번입니다. 이 주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건강 배출 훈련법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과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절대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7가지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수문을 열어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물이 찔끔찔끔 새어 나오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을 오직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특히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를 5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따뜻한 온기는 뭉쳐있던 전립선 주위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배출이 훨씬 더 원활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오븐의 투자가 당신의 만족감을 2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배출을 할 때 숨을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해서 오히려 전립선이 수축됩니다. 수문을 열면서 동시에 댐을 더 높이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을 하는 동안에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하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우리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전립선이 이완되고 배출의 쾌감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 괄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출 후 전립선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까지 깨끗하게 짜내주고 늘어진 골반저근을 단련시켜 다음번 발기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마무리 운동입니다. 이 3가지 비법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에 이 비법들을 더해 당신 전립선의 잠재력을 100%, 20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이 되면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적으로 배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즐거워야 할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발기가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장님,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원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분이 윤활제가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요도 입구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 심한 염증을 일으켜 소변을 볼 때마다 불이 나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기는 우리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연약한 곳입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전용 수용성, 윤활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통증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을 할 때나 하고 나는 후에 전립선 부위나 고환의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아지겠지 하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이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철칙만 지키신다면 건강배출 훈련법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전립선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의 병이 나았을 때보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김민준 교장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 속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를, 아니,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을 되찾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괴로워하셨고 좋아하시던 외출도 마다하며 방 안에만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믿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늙고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장님 말씀을 듣고 오신 날부터 매일 밤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이면 개운한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아비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주들을 목마 태워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행복이고 가정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하는 것, 아내와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부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 내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남편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또 가는 거야? 하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전립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부끄러워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여보, 밤에 잠설치니 낮에 피곤하지? 내가 좋은 차라도 하나 끓여줄까? 하고 물어봐 주십시오. 남편의 무너진 마음을 여는 것은 아내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둘째, 전립선 건강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남편 혼자 토마토와 콩을 챙겨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께서 먼저 여보, 오늘 저녁은 토마토 넣고 맛있게 했을 수 있게 찌개 끓여줄게. 두부 무침 좋아하지? 내가 맛있게 해줄게. 하고 제안해 보십시오. 남편을 위한 특별식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건강 식단이 될 때 비로소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앞서 제가 걷기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부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전립선 건강법을 부부 공동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존엄성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 그리고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소변 때문에 뒤척이는 밤을 보내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밤 샤워를 마치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존엄성을 위해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하게 여기던 불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 배출 훈련법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이나 수술실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편안한 밤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